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챗 GPT로 심리학 공부해도 될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답변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앞서의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은 제랄드 콜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심리 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처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자라면 상담 회기를 하는 것 하나가 업무가 돼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이러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강점의 바탕으로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편안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을 때 힘을 느낄 수 있게끔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만족을 하실 때가 분명 있겠죠. 때로는 내가 상담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힘든 사람들만 보다 보니 소진이 되실 텐데요. 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얻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제공하는 안정감을 버릴 의사와 용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가고 더 발전되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상담 기법들도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것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담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시는 것도 이런 곳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삶을 향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본인이 했던 결정에 대해서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린 시절에 내가 수많은 결정들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지금의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것도 '내가 결정한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초기 결정의 희생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수정을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이나 가면 뒤에 숨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람의 모습과 전문가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일치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진실성 있는 상담을 하고 계시나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내 친구나 내 지인이 그러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왔을 때 나의 답과 상담을 할 때 나의 답이 일치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용과 경청을 하신다면 누구를 더 수용하고 경청하고 사셔야 될까요? 바로 가족이나 지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진실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상담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담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담을 할 때 너무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내담자들의 꽤 많은 경우에 보면요. 너무 진지한 장면에서의 상담 속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편하게 얘기해도 될까?' 라는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이 계세요. 꼭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진실 어린 그 사람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면요. 상담 장면 자체가 이 내담자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진지한 모습으로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상담을 하신 분들은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이나 모순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요. 건강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점들을 수용을 하고 계시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개그맨들 중에도 보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을 희화화시켜서 개그의 소재로 사용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 상담자로서 내담자 앞에서 그 약점을 숨기려고만 하지는 마시고요. 그것들을 때로는 내담자 앞에서 수용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상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해야 된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비참함에 빠지지도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럴 때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그 실수를 하는 것도 나죠. 네, 나의 모습 안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현재에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만 바라보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re and now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지금의 시점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에 열려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와닿는 말이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상담자는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있을 줄을 알아야 되네요. 문화의 영향력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가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자각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권에서 옹호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계급, 인종,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등으로 유발되는 고유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성장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외국인일 경우에는요, 그 가정의 문화가 여전히 한국 문화가 아니고 외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분들을 대할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모를 때는 저는 그냥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그렇게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타인의 안녕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진다. 존중, 돌봄, 신뢰, 타인에게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에 기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한 발은 현실에, 한 발은 내담자에게. 그래서 너무 내담자에게만 몰입되지도 않고 너무 현실적인 감각을 잊지 않고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좀 유사한 얘기인 것 같네요. 자신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아낸다. 자신의 일에서 얻는 보상을 수용하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상담이 내가 내담자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요, 스스로의 심리적인 불편감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스킬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꿈과 열망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내담자들이 더 많이 회복이 되기도 하겠죠.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한다. 전심전력을 다해 내담자와 함께하지만 여가 시간까지 내담자의 문제를 지고 가지 않아야 된다. 많은 상담자들이 여가 시간에 내담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대부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담자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거절하는 법도 알고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챗 GPT가 답변한 것과 심리학자, 즉 제랄드 쿨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어떤 것들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내용이든 상담자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살짝 챗 GPT가 제랄드 쿨이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과는 답변이 많이 달랐었고요.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이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요. 챗 GPT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보다는요. 심리학자가 쓴 책들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함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